네, 여러분, 제1장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의 필요성과 의미와 가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강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전까지 했던 거를 한번 쭉 복습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면요. 가족이란 개념은 여러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가운데 가구, 가정, 친족, 집이 있다고 저희 배웠죠. 가구는 한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단위, 가정은 혈연 공동체, 생활 장소의 느낌, 그 다음에 친족은 민법의 정의에 의해서 8촌 이내, 4촌 이내 친척, 집은 뭐 재택, 제가 이런 용어로 비슷하게 가족이랑 네,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가정은 생활 것도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 다음에 가구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그 다음에 가계는 혼인이나 혈연으로 결합된 집단이면서 사회적 맥락을 같이 하고 정서적 표현을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건강 가족에 있어서 건강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 전인적, 총체적으로 건강한 의미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는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을 건강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은 아까 중복돼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이고 가정은 생활 공동체로서 부양이나 양육,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가족 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요.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본 이념은 사회 통합을 유지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해야 한다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족의 정의는 개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가족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 대처 능력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족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체계를 공유하여 정서적으로나 도덕적 관계를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을 건강가족이라고 정의한다고 배웠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대처의 능력, 상호작용, 공동적 가치 체계 공유, 요런 조적적 정의가 건강가족의 정의에 포함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다차원적 이런 개념은 건강가족의 개념은 1차적이거나 단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심리,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강조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건강가족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 네, 건강가족의 연구. 자, 건강가족의 연구. 왜 가족이 실패하는 걸까? 요즘 위기 해체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가족들이 실패하는 걸까?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어떻게 하면 가족이 성공하는가? 그리고 가족의 성공과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로 초점이 전환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건강가족의 개념에서 학자들에 대해서 국내 학자, 국외 학자에 대해서 건강가족의 개념들을 조금 살펴봤죠.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학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오토의 건강가족 특성에
11가지 건강 가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연구에 보면 건강한 가족들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11가지의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여 네, 연구에서 추려놓은 네, 건데요.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의 요구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 뭐냐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 요구를 할 때 빠르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각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욕구에 대한 아버지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아내가 어떤 요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딸이 자녀들이 아들이 이런 욕구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것에 무디지 않고 둔하지 않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감한 능력이 갖고 있으며 서로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활하고 개방적이고 네, 일치형의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또 다른 미시체계에서 이제 거시체계까지 학교나 지역사회나 정부와 건설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성장을 위해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립 능력과 함께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건강가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그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는 그거 굉장히 주의하면서 보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MBC에서 하는 이렇게 부부들 나와서 하는 이름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그거 굉장히 선생님들도 한번 유심껏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희 건강가정론을 들으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나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 나는 자녀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 자립 능력과 아울러 더울 때 필요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생각이 많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뭐 트라우마, 정신건강 이런 것까지 확대시켜서 생각해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와의 관계가 애착이 평안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대인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래서 그건 곧 뭐 대인관계라면 뭐 친구와의 관계, 학년기에 있으면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정말 저희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배우자를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평생 사랑하고 아껴줘도 모자란데 어떤 자신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회피하거나 뭐 이런 정상 역기능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서로 배우자 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걸 알고 인지를 하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왜곡된 신념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립 능력과 어울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행동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건강한 가족의 능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역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 왜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사고가 고정되어 있거나, 네, 편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고가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서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가족 성원들의 개인성에 대한 상호 존중해주는 거. 아버지라고 인해서 엄마라고 해서 권위를 갖고 무조건 가부장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성을 존중해주는 상호 존중과 가족 간의 단합, 충성, 상호 협조에 관한 관심이 11가지 오토가 말한 건강한 가족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카렌이란 사람이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 약간 11가지였는데 이번에는 4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먼저 경청을 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다. 존경심을 갖는다. 신뢰한다. 놀이와 유머에 대한 감각이 있다. 네, 저도 되게 성격이 고지식해서 이런 놀이나 유머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저가 그러니까 INFJ, J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FM이고 고지고대로가 있는데, 계획적이고 막 계획적으로 안 되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돼야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가까이 사는 저희 반려자한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놀이와 유머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책임의 의식,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관념.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관념 중요하죠. 전통이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저희 현재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역사나 이런 것들에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식과 전통, 역사를 존중하는 가족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균형 잡힌 상호작용. 아빠만,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또 부부 간에, 또 부부와 자녀 간에, 자녀와 자녀 간에 이렇게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종교의 역할, 하나 되게 하죠, 종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았다라는 이런 간증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존중해준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연구한 곳을 찾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럼 준비해 볼게요. 이 봉사하는 가정이 건강가정, 그러니까 봉사와 건강가정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건강가정한 가정일수록 봉사하는 게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좋았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식사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여가 시간, 여가도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웃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람은요. 도움받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칭찬하는 것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또 받았으면 왠지 막 그거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돼서 꼭 갚아야 되는 강박관념. 근데 건강한 가족의 특성은 편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유머와 놀이도에 대한 감각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커렌이 말한 건강 가족 특성의 15가지입니다. 이번엔 올슨의 건강가족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하위 요인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집성.
두 번째, 적응성, 세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가지는 정서적 유대인데 친밀감으로써 유대감을 나타내는 결속력 수준과 각자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분리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집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결속 수준, 그 다음에 이 응집성이 꼭 결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나타내는 분리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은영의 한 3주 된 그 방송에서 100kg가 넘는 두 아들을 둔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감싸주고 엄마가 다 해주고 보셨죠?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4, 5, 6학년 아이였고 중학생이 올라가는 아이였는데 100kg가 넘었어요. 키도 아빠만큼 되는 것 같은 걸로 기억나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누워 있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 큰 이제 성징이 다 와서 막 이렇게 큰 아이인데도 목욕까지 머리 감는 거, 뭐 하는 것까지 다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저렇게 된 데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요런 거에 대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집성의 범위는 단절, 가족 구성원 간의 단절, 그리고 분리, 연결, 밀착 요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절된 가족은 최대한 자율성을 누리고자 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율성만 좋은 거예요. 자기의 편한 거, 구속받는 것만 싫어서 가족 내에서 문제를 같이 하고 동일시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가족이고요. 분리된 가족은 자율성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통합감, 정체감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율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통합감이나 정체감을 전혀 느끼지는 않지만 조금은 느끼면서 분리되는 가족을 말하고요. 연결된 가족은 가장 이상된 가족으로 친밀감도 중요시하며 좋아하고 자율성 발달 또한 인정하는 돕는 경향이 있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밀착된 가족은 너무나 친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립이나 자율성의 발달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족이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랑 너무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헬리콥터만. 네, 막 누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엔요. 엄마가 학교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큰 성인인데 우리 아이가 뭐 이래서 이랬고 뭐 과제는 어떻게 하고 뭐가 어쩌고 이 성인이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대학에까지 와서 지성의 전당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마가 다 해준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나 부모가 엄마가 아들과 밀착이 되고 뭐 이렇게 밀착이 돼 딸과 밀착이 돼서 막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는 내 남편이야, 또 친구야, 뭐 엄마야.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독신인 어떤 분이신데 사회적으로 위치가 지위가 있었는데 홍기를 놓친 것인지 자발적인 미혼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딸한테 너는 내 남편이야, 내 친구야, 심지어는 내 엄마야 라고까지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을 정확히 딱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나중에 가서 이 선생님이 그분도 교수님인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가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를 일찍 여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해서
늘 항상 우울해하셨고,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이 선생님께서는, 아,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얼른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포기 아닌 포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양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후회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밀착된 가족 구성원이 자율성 또 자립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응성입니다. 건강가족 특성의 응집성 두 번째 적응성입니다. 가족 경제가 안정을 추구하는 수준과 변화를 지향하는 수준으로서 생활 주기, 발달적 또한 상황적 스트레스를 대응하여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 체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 체계의 능력인데요. 생활 주기, 스트레스, 권력 구조,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응성의 범위는 혼돈이 있고 융통적이 있고 구조화가 있고 경직이 있어요. 혼돈은 말 그대로 그냥 역할이나 규칙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혼란스러운 거. 특별히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그냥 혼란스러운 게 혼돈 가족이고요. 융통 가족은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각자의 역할의 변화를 인정해서 잘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가족. 구조화된 가족은 되긴 되었지만 구조화가 되긴 되었지만 역할이나 규칙에 있어서 구조화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덜 된 가족. 그 다음에 경직된 가족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가족. 역할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거를 정해놓고 변화를 피하거나 마지못해 약간 변화를 수용하면서 경직된 가족.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겠죠. 네, 이런 혼돈과 융통적과 구조화되고 경직된 가족이 적응성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촉매 역할을 하는 응집성과 적응을 확인하는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막 의사소통을 명료하게 하거나 주제에 집중하거나 존중과 배려하거나 뭐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건강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슨이 말하는 건강가족 특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만요. 네, 이 두 사람이 말한 건강가족의 특성은 지금 22분인데 30분까지인데 서로 헌신을 즐겨하는 건강가족의 특성이 있는데요. 신뢰하거나 정직, 상호의존, 충실, 나눔. 그다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공유해서 이런 것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복지,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머, 열정, 인류와 하나됨.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 비전을 가지세요. 자유 환원하세요. 기여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시야를 넓게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소통에서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왜 나랑 안 맞지? 왜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생각이랑 같지가 않지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난하지 말고 감정을 공유하고 오락 유머 감사와 애정에 이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카렌과 올슨과 스테인넷 그다음에 디프레인 이렇게 있고요. 응집력, 융통성, 의사소통은 공통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올슨의 스트레스, 융통성의 위기에 효율적인 대처,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스틴넷은 응집력에서 몰입이나 시간과 함께 하기, 시간 함께 하기. 이런 것들이 응집력에 속하고, 올슨과 마찬가지로, 디프레인도 융통성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정신적 안녕에 대해서 건강 특성에, 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가족이 지각한 건강 가족의 특성, 유형주, 아까 유계수 저희 살펴봤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문제 해결, 역할 중실, 유계숙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 질적인 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건강 가정의 지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요거 제가 이제 대면 수업 가면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5분 남았는데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가족관리, 자원관리, 외부관리에서 가족관리는 소통과 친밀감, 그 다음에 자원관리는 가족 자원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외부는 일, 가정의 균형, 지역상계, 연계일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가족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내학자입니다. 요건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수적인 건데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적인 대처 방법에 있어서 우리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선생님들 참지 마시고 억압된 감정을 생각으로 언어화하세요. 그래서 이걸 털어놓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억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에 있던 전쟁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으로 인해서 융의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억압된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보통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발산하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뭐 주인대로 주의를 돌리고 이완 훈련도 하세요. 뭐 운동도 뭐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뭐 마사지 같은 것도 해보실 수도 있고, 네, 이러면서 신체적 운동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서 면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건강 가정의 요소, 경제적, 가족관계, 가족역할, 사회적 관계, 가정문화. 이거 너무 당연하죠. 가정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토대가 되어야지 안정적인 의식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 관계는 뭐 한 사람의 권력이 아빠한테만, 엄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또 남자, 여자, 또 이런 관계들이 양성평등을 이루고 열린 대화를 하고 충분한 휴식, 아까 여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건강가정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할, 서로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나 시민의식, 봉사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적절히 맺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문화 유지의 창조 이런 것들이 건강가족 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건강가정이란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죠. 그리고 휴가 및 여가 공유하고 가족생활 역할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우리 이거 앞에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넓게는 평등 가족으로서 민주적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일 가정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가지며 그 다음에 가정 문화의 창조의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어떤 문화가 아버지한테 배운 특별한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뭐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새해 첫날이 되시면 하얀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적어봐서 그걸 이렇게 평생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그 수첩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수첩을 정해서 오늘의 할 일 뭐 3가지 아니면 오늘의 감사한 거 3가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인생과 삶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작은 문화 창조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논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선생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걸로 주작적 정의한 척도입니다. 논문에 있는 건데 이제 이 하위 요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요. 뭐 가족 간의 신뢰, 뭐 의사소통, 봉사, 사회적 참여, 문화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작적 정의해서 본 척도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제가 이런 척도 연구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위 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